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리는 조정이 온 것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의 출발인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재확산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우려고,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의 폭락도 뭐 그 우려가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트렌드를 다시 보면은, 과연 이게 재확산이 될 수 저는 제가 볼 땐 재확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전염병 같은 것이 팬데믹 이후에 2차 팬데믹이 나왔다? 뭐 1910년대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지금 상황에선 그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 트렌드 자체는 평이합니다. 굉장히 평탄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가 빠른 확산세다. 요것이 지금 미국의 우려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동안에 그게 가장 큰 이제 오늘 조정의 이유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자 요런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큰 우려는 결국에는 그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다라는 것이고, 나스닥이 뭐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크게 올라왔는데, 그래요. 과연 경제는 좋아지는 건가? 코로나는 끝나는 것인가? 나스닥 1만 포인트 올라온 것과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그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이유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너무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1평선까지의 조정은 뭐 당연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는 21을 살짝 깨면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의 마감인가, 즉 하락 조정 추세의 마감인가, 아니면은 시작인가라는 거죠. 단기로 빠르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마감돼 버리면 참 좋습니다. 추세 라인 한번 그려보면 이런 추세거든요. 이렇게 추세를 그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의 추세를 본다면, 그리고 또 코로나의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게다가 이제 문희신 재무장관이 코로나가 재확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 재가동을 멈추는 일은 없다, 그렇게 오늘 또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보다도 굶어 죽는 게 걱정입니다. 혹시 굶어 죽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미국에서 시위하잖아요. 경제 재가동하자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정폭이 오늘 깊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은 뭐 다음 주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데, 조정폭 자체는 뭐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생각이고, 일단 여기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나. 그리고 행보하는 모습 나올 거고, 조정 기간 좀 길어진다면 또 밑에 61선 올라오니까 61선가에 또 이격 조정도 좀 필요한 그런 모양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트렌드 자체가, 추세 자체가 밑에 아까 그려진 요 추세하고 위에 그려지는 요 추세, 요렇게 일단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만 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은 너무 심했죠. 지금 코로나로 대야단이고 경제 뭐 어렵다고 난린데 신고가 내면서 10,000포인트 왔다. 이건 좀 우리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 오늘 21선까지 내려왔고 추가로 뭐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61선 좀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평선가의 이익을 조정하고 가는 것이 이제 항상 기술적 흐름의 기본이죠. 그래서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폭도 좀 더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정도의 조정은 좀 감내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꽤 좀 긍정적인 모습들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통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 같은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의 모습을 볼 텐데, 시티그룹, 금융주의 대표 시티그룹이 큰 조정을 받았죠. 오늘 뭐 13.37% 하락이네요. 21선까지 확 내려왔는데, 시티그룹은 원래 그 박스권의 상단 여기거든요. 그 상단까지도 깨고 내려가서 박스권 안으로, 그러니까 바닥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서 요거 다시 또 튀어나와야 되는데 조금 좀 고생을 하겠다 싶고요. 금융주라든가 항공주 같은 전통주들의 흐름이 조금 지금
비교적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시티그룹을 먼저 봤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로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가장 폭락을 했다가 또 극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그래도 차트 모양 보면은 이렇게 바닥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단기 급등이 나왔던 장대 양봉, 요 양봉의 그 거의 뭐 이걸 다 훼손하는 정도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항공이 지금 뭐 금방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선도 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호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파산만 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은 항공사들은 아마도 조금 길게 보면은 실적은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비행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경쟁력 있는 항공사들은 극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길게 봤을 때는 뭐 역사적 저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오늘 좀 선방한 종목이 이제 아마존. 역시 기술주들이 가장 나아요. 아마존인데, 주가가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리기를 요 위에 꼬리 다는 모습이 조금 기분이 안 좋다 그랬죠. 위에 매물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마존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 내놓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3%밖에 안 내렸습니다. 대장주는 역시 아마존이다. 소위 그 팡류가 대장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주가가 내리긴 내렸지만 원래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고, 직전 고점이 이제 960달러였고, 어제 이제 1000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1000달러 밑에 내려왔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5일선을 깨지 않는 그런 테슬라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900달러 또 800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흐름들은 아직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주를 얘기한다면 역시 플랫폼과 전기차, 2차 전지가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3봉 고점, 요 자리는 정말 매물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200포인트를 돌파는 하겠지만 만만히 돌파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봤는데, 최근에 수일 동안 이제 행보하면서 주가가 좀 이 2200을 돌파하기 어려워하고 있었고요. 제가 언제든지 요 21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2100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대략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한 2100까지, 한 20일 있는 2100까지 좀 열어놓고 있자. 더 내려간다면 뭐 요 밑에 있던 이제 2050짜리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2100 정도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어제 그 파생 만기라서 기관들이 어제 1주 이상의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물을 좀 털었다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코스닥도 너무 올랐죠. 이렇게 쭉 상승 각도가 좀 낮아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거. 처음에는 강했지만 가면 갈수록 상승 각도가 약해지면서 에너지가 좀 딸리고 있다는 얘기죠. 상승각이 약해지는 것은.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대표 종목 중심으로 뭐 700포인트, 예를 들면 뭐 690포인트 이렇게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 많이 올라왔죠. 예,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열어놓고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역시 플랫폼과 2차전지 그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카카오나 뭐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을 급하게 사지 마세요. 좀 느긋하게, 아니면 이제 분할 매수로 한 달 동안 분할 매수가 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에 조금씩 사모으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어차피 장기로 가는 종목이니까 지금 서둘러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 쌍봉 비슷하게 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텐데 23만원까지 갈 수 있고, 뭐 20일 깨는 거죠. 그 다음에 60일은 좀 너무 머니까 60일까지는 좀 아직은 좀 그렇고 22에서 23만원 정도까지 보면서 좀 이게 60일까지의 조정도, 이격 조정도 염두에 두면서 해보자고요. 천천히 여유있게 매수하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2차전지의 대표 종목 삼성 SDI하고 LG화학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보면 말이죠. 힘차게 올라갈 때 상승 각도하고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각도가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각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약하다는 얘기고, 뭐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된다면은 뭐 글쎄요, 이게 한 뭐 35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35만원 갈 수 있겠고,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꾸준히 매수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두 종목 정도 관심을 가지는데, 오늘 장이 나빠가지고 사실은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신약 파이프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상당히 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좀 급등했지만 제넥신 많이 올랐죠, 어제요. 제넥신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큐리언트 이런 것들도 꽤 괜찮아요. 큐리언트 여러 가지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아주 오랫동안 행보하던 자리에서 좀 밀치고 나오려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올랐는데, 뭐 오늘이라든지 다음 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 이런 지지라인에서 한번 사보는 그런 전략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요. 제가 오늘 특별 공개 방송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은행주 어떻게 해야 되지? 자동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 내내 특별 공개 방송을 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분들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업종별로 쭉 업황이라든가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